네, 7시 30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한반도의 동남권이라고 대체적인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성주로 적극적으로 결정된다는 뜻밖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사실 그다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 부대거든요. 네. 또 이게 미군이 자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여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미군 기지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한국군 기지가 선정이 됐다는 것도 뜻밖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방어와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 전시에 미군이 이렇게 한반도에 증원되는 몇몇 기지 방어 외에 한반도 방어에 그다지 큰 실효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설명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작전 반경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주요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우리 뭐 계룡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걸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는 것이죠. 우선, 성주에 있는 일개 포대는 48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근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 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계룡대를 때린다.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48기로 요격해봤자 북한의 그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 쏜답니까? 그건 불시에 오는 것이고 또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일제사격, 즉 단양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제1격에 요격할 수 있는 게 한반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다. 이 의미지 계속 연달아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면을 따져보면 단순한 이론상의 수치 하나를 가지고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방어한다는 거는 가정이나 논리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자, 그러나 북한이 제1발을 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반격에 나서니까 계속 우리는 손 놓고 미사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보 능력으로 봤을 때요. 지금 북한의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게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TEAL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미리 설정된 표적의 붙박이로 있어서 쏘는 미사일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한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백두산 부근에만 뚫어놓은 구멍도 10,000개가 넘는다. 그 중에 뭐가 진짜 미사일 기지냐는 것이죠. 이런저런 거에다가 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자객처럼 침투해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에 우리 미사일 방어의 어떤 그 운명을 거는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북한은 이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사드의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은 고고도 요격 시스템, 즉 사드로 방어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패트리어트나 이런 다른 방어 수단들을 갖추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논의라는 게 사실 끝이 없는 것이 서울이 불과 휴전선에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전장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나만을 놓고 우리가 대책이 뭐냐, 방어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전장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패트리어트라는 거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또 방어 무기가 또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군사적 소요가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배치해서 이제 방어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면 적어도 서울에 수십 개의 기지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애시당초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드가 서울은 못 지켜주지 않느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계속 순환론법에 빠져 대책 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순수한 방어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작전 반경 역시 탐지 거리 역시 600에서 800km면 북한과 중국 접경, 산둥반도 일부만 가는데도 왜 이렇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북한 미사일 하나만을 보고 사드 요격대를 배치했다. 여기서 논리가 종결된다면은 중국이 예.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적 배치가 날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드는 어떤 의미냐?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배치로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이 군사 위성하고 이지스함하고 패트리어트하고 또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돼서 운영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다 통합하는 그 접착제가 바로 사드 체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드 자체는 중국의 위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진화하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한미일이 통합이 됐을 때 네. 이때는 그 상대는 단순한 북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 사드의 어떤 그 미사일 방어 그 수집 정보는 실제로 미 군사 교범에 의해서 보더라도 본토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범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라고 보는 것인데 네. 아시다시피 강대국은 그 서로 간에 핵에 대한 억지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쪽이 방어, 즉 갑옷을 입어버리면 한쪽은 안전하고 한쪽은 위험해지는데 이럴 때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다. 네. 이게 냉전 이래로 1972년에 그 서부 미사일 방어망을 갖지 않자고 합의한 ABM 조약 이래로 냉전 시대 장기간 평화를 유지한 전략적 안정의 기본 논리예요. 이게 깨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해진다. 여기까지 계산해 넣고 있는 거죠. 자, 당장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피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자파 피해라는 게 어느 정도나 실증이 돼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제 뭐 한민구 장관이 레이더 설치되면 작전 레이더 앞에 서서 피해 없음을 실증해 보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오해입니까? 이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의 어떤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예.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런 그 전략 무기가 배치된다면 그 전자파건 뭐 환경성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공개해버린 그만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일체 비밀주의에 붙여져 있고 국방부의 호언장담만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죠. 100m 앞에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통제하면 된다. 네. 그러면 3.6km 전방까지 그 미국의 기술 교범은 통제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당장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 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교범에 써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그 국방부 검토만으로 다 깔끔히 그 설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환경부라든가 정식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좀 비밀에 붙이지 말고 소상하게 평가를 해야지. 예. 국방부 주장만으로 이걸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들이미니 이건 이제 뭐
해당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본질을 한번 제대로 보자. 이게 중요한 건 사드가 아니라 북한 핵이 본질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면 사드는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만약에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용이라면 이게 조건부 배치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지금 괌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논점이 뭐냐면 영구 배치냐 임시 배치냐예요. 이걸 주민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호전이 되면 사드는 즉각 철수할 수 있는 거냐? 이걸 영구 배치인지 임시 배치인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은 핵대로 대비를 하면서 한국이 영구 미사일 방어 기지가 된다면 이거 찾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한적 용도로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장을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 동북아 정치를 전반적으로 흔들어내는 전략무기구나. 이런 인상이 더 강하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앞으로 좀 이 점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두 분 여야 의원 말씀 들어본 대로 사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해와 진실 이런 해명과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특히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쪽에서 좀 성의 있고 끈기 있는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어떤 실증 실험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각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